네, 생활경제연구소 구봉희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수주에 이은 부동산 이야기를 떠나서 택배 새벽 배송과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게 네. 사실은 저 진짜 이 뉴스를 잘 안 봤어요. 왜냐면 우리 김재영 PD님이랑 똑같은 입장이었는데 한동훈이 얘기하는 거는 안 봐요. 너무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준비하면서 고통스러웠어. 한동훈이 관심 갖는 고통스럽더라. 거는 잠깐 관심을 끄는 게 맞습니다. 잠깐만. 채영님 오늘 머리 신경 썼는데요? 아 그래요? 빗었죠? 아닌데? 아니요? 굉장히 다른데요? 아 단정합니까? 아니, 머리를 단정한 게- 잘랐습니다. 아니 단정한 게 이거를 뭘 발랐냐가 아니라 빗었죠? 평상시의 모습이 너무 생각이 아니, 되네요. 평상시는 천재과학자 같은 느낌이잖아. 되게 좋게 표현하시네요. 좋네요. 느낌 좋다. 자, 어쨌든 이게 최근에 이제 엄청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네. 일단 택배 노조에서 장시간 과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이 새벽 배송 택배 기사 분들의 건강권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이 0시부터 5시까지 배송 업무를 제한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찬반 토론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택배 기사들 안에서도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슈가 전혀 안 됐는데 그냥 소개는 드릴게요.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께서 두 명이 토론을 했어요. 이거는 화제는 안 됐어요. 찾아보니까 나오긴 한데. 화제던데? 화제요. 이거 봤어요. 아, 고통스러웠어. 아 진짜 보셨어요? 자, 그럼 저 안 고통스러웠어. 봤으니까 이제 구봉희 소장님이 설명해 주는 걸 보면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거 뜨거운 감자예요, 이거. 아니, 네. 둘이 키보드 배틀하고 막 주고받더니 결국 라디오에서 토론까지 하더라고요. 아 원래 그냥 페북에서 막 그렇게 페북에서. 토론을 했었구나. 서로 그래서- 좋죠. 서로 2차적 가던 존재들끼리. 잘 붙었네. 결국엔 그 방송은 뭐라는지 알아요? 네. 우리 토론 프로그램 만들어 주세요라고 장혜영 씨가 말을 해요. 둘이 토론 그러니까 해보자고. 아니 그냥 매주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한동훈이랑 나 이거 하고 싶다. 아니 둘이 그냥 줄이 잘 맞더라고요. 그래요. 어쨌든 자 뜨거운 한동훈 감자. 유튜브에서 하시지 왜? 그러니까 자기 유튜브가 있는데 왜 굳이 뭐 남의 유튜브까지 와서 합니까? 유튜브가 아니고 라디오 방송이었죠. 라디오 그러니까 네. 뭐 CBS. 공식 방송으로 뭐 나온다고 네. 해도 어쨌든 이거 천천히 좀 짚으면은 이게 얘기가 나온 지 사실 좀 됐어요. 네. 이게 그 지난 9월에 그 택배 분야 사회적 대화 기구 그냥 택배 문제 해결하는 기구가 그러니까 정부 기구입니다. 네. 이게 협의체가 생겼는데 이게 정부랑 그다음 여당 민주당이죠. 그다음에 노동계 뭐 택배 노조 뭐 등등등 모여가지고서 이제 택배 문제 택배 분야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기구인데 그 안에 택배 노조가 있는 겁니다. 민주노총 산하 네. 택배 노조가 있는데 거기서 그 주장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새벽 배송을 금지한다라고 해가지고서 난리가 났었는데 일단 그거는 아니었고 이제 천천히 정리를 이제 해드리면서 나아가 볼게요. 제가 지금 뭘 했냐면은 제가 사실 어제 너무 바빠가지고 방송 준비 못했잖아요. 일단 이게 그 장혜영 씨랑 그 한동훈 때문에 이게 뜨겁길래 이거 한다고 했는데 토론이 정말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더구만요. 이게 야 이거 부동산 토론 쫓아가는 것처럼 이쪽 저쪽 토론 다 찾아보고 왔네 지금.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걸 싹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네. 싹 정리해드리는데 일단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첫째 이 택배 분야 사회적 대화 기구라는 곳 이 공식 기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공식 안건으로 채택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다만 택배 노조가 의견으로 개진을 한 수준인 거고 짚고 넘어가고 두 번째 택배 배송 서비스가 뭔지를 새벽 배송 서비스가 뭔지를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네. 그분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쿠팡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쿠팡 새벽 배송. 네. 정오래네. 자정. 그러니까 밤 12시 전까지 주문을 하면은 다음 날 이게 새벽 새벽에 7시 까지 배송이 집 앞에 띵동 완료가 되는 게 이건데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우리 집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셋째. 말씀해 주셨는데 진행자께서 택배 노조가 제안한 게 그러니까 처음에 난리가 났었던 게 새벽 배송 없애겠습니다. 금지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라고 안건을 제시했을 때 난리가 났던 게 서비스 자체를 폐지하라는 거냐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0시부터 5시까지 아까 짚어주셨어요. 0시부터 5시까지는 택배 기사님들이 일을 하지 않도록 합시다. 건강권 문제가 있으니까 네. 라고 말하는 게 이 새벽 배송 금지라는 것이다라고 네. 정리를 해주고 자 일단 제가 싹 정리를 해드리겠다. 의견 하나하나를 쫓진 않고 제가 부동산 얘기해드리는 것처럼 큰 틀에서 어떤 것들을 잡아드릴게요. 일단 보는 렌즈가 있습니다. 일단
이것들을 싹 정리하기 전에 이 논의에서 배제시켜야 될 주장들이 있어요. 제가 싹 다 봤지 않습니까? 봤는데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억지 주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억지 주장. 첫 번째 억지 주장이 있어요. 이건 이 토론 안에서 나오면은 그냥 스킵해버려야 되는 주장입니다. 이거는 새벽 배송 금지를 찬성하는 분들이 새벽 배송 금지를 반대하는 분들한테 던지는 주장이에요. 이거는 장영 씨가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주 대표 주자야 보니까. 그럼 택배 노동자들이 그냥 계속 일하다가 죽으라는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페이스북 글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정말이지 너무 억지 주장이다. 네. 왜 그러냐면은 상대를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도 있지만 나와 대화하는 상대가 일반 상식 정도는 갖추고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거든요. 아 근데 한동훈의 토론회 때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한동훈이 더 장영 씨랑 붙었을 때 네. 훨씬 더 합리적이었어요. 아그 정도라고? 훨씬 더 네, 합리적이었어요. 저도 그런 평가를 들었어요. 장영 씨 진짜 토론 못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좀 교조적이에요. 이제 이따가도 설명을 할 건데 이게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한동훈이 아니 제가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합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상식적인 사람들은 이 새벽 노동이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건 당연히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상대방도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상정을 하고 얘기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네. 장영 씨가 그렇게 안 풀어나가니까 오히려 아니 제가 언제 그렇게 주장했습니까?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새벽 노동 건강에 좋지 않다. 따라서 가능하면 새벽 노동 진짜 웬만해서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이거 상식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건 말 그대로 상식이니까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새벽 배송 금지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새벽 노동이 건강을 해침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새벽 배송 금지하는 걸 반대를 주장하는 한동훈은 측 주장인 거죠. 주장도 가능하면은 새벽 시간 노동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라는 전제를 이미 깔고 대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대신 그게 불가피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따라서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일하다 죽으라는 겁니까? 이거는 초점이 어긋난 주장이다. 그래서 이건 억지 주장 뺍시다. 네. 이거는, 이런 식의 주장은 두 번째 억지 주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대예요. 거꾸로 한동훈처럼 새벽 배송 금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네. 새벽 배송 금지를 찬성하는 장영 씨 같은 사람들한테는 억지 주장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새벽에 일하는 다른 직역들 있지 않습니까? 가령 신문 배달, 네. 편의점, 택시 기사, 식당 자영업자들 어떻게 할 겁니까? 왜 그들은 내버려두고 여기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지를 할 거면은 새벽 노동을 금지를 할 거면은 다 금지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셧다운 시키자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전략적으로 저는 토론 전략으로는 되게 그러니까 억지 주장이지만 토론 전략으로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야 그럼 셧다운 하자는 거야? 하면서 얘기가 흐르기 때문에 논점이 빠지면 어쨌든 돌아와서 왜 억지 주장이냐면은 이거는 이런 거랑 같아요. 어느 대학교에 환경미화원들이 막 쉴 공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맨날 화장실 문 잠가놓고 거기서 도시락 먹습니다. 막 투쟁을 하고 있다고 해봐요. 집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누가 아니 여러분은 왜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싸우지 않는 겁니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서 아까 처음을 짚은 게 뭐냐면 이 기구가 뭐예요? 이거 어떤 기구에서 나온 거야? 택배 문제를 해결하는 기구예요. 택배 문제를 해결하는 기구. 택배 문제 해결하기 위한 기구가 택배 문제를 다루지. 여기서 무슨 식당 문제를 다루고 무슨 신문 배달 문제를 다루고 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 애초에 말이 되냐고. 네. 그거는 그 문제를 다루는 기구에서 해야 되고 만약에 새벽 노동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룰 거라면 그 문제를 다루는 전반적 문제를 다루는 기구에서 다뤄야지. 왜 이거를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배제한다. 이런 네. 억지. 양측에서 똑같이 그 토론회를 한번 봐보세요. 양측에서 똑같이 억지 주장을 합니다. 이것도. 자, 이런 억지 주장을 덜어내고 몇 가지 좀 살펴볼 거 크게 없다라는 것들을 하면은 현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새벽 배송 금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라는 네. 측과 그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네. 측이 있습니다. 네. 자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새벽 배송 금지를 주장하는 측은 0시에서 5시, 자정에서 5시 택배 기사님이 배송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건강권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그러면 밤 12시 이전에 주문한 거를 새벽 7시 전에 받는 이 새벽 배송 시스템은 그러면서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주장을 하는 이유가 이게 가능한 이유가 가령 7시간이라고 하면 12시부터 7시까지 7시간이잖아요. 그중에서 네. 5시간을 도려내고 2시간만 배달을 해도 이게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 그럴 수가 있나요? 자, 이게 가능하다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어. 원래 택배 기사님들이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 예컨대 프레시백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방 일수 같은 게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덜어내면은 기존 업무가 아니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 일단 전 사실은 여기서 퀘스천이에요. 음. 지금 퀘스천이었죠. 딱 네. 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5시간이나 도려냈는데 2시간 만에 한다고? 음. 반대 측은 이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거를 2시간 동안만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형태의 변경이 가해질 거다. 이건 서비스에. 그러니까 새벽 5시에 출근해서 2시간 동안 7시간 동안만 배달을 해서 완료가 가능하게 맞춰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 가령 밤 9시 이전까지 주문건에 대해서만 배달을 한다던가. 그렇지? 그래야지 네, 그게 아구가 맞겠죠. 네. 아니면은 사실 새벽 배송 포기입니다. 새벽 7시까지 안 되겠고요. 9시까지 아침 배송으로 합시다. 이렇게 바뀐다던가. 이런 식으로 구조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소비자들은 불편해지겠죠. 네. 그리고 새벽 배송 택배 기사님들의 수입은 줄어요. 물량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되면은. 네. 오케이. 자, 근데 보면은 저는 불가능하다라는 쪽에 더 사실 방점이 찍혀요. 이게 근데 심정이. 찬성하는 측의 논리인 거죠? 찬성하는 쪽은 그러니까 그 새벽 배송을 충분히 가능하다. 금지하자, 그러니까 0시부터 4시 금지하자를 네, 금지하자. 찬성하는 쪽은 가능하다. 2시간 만에 가능하다. 배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일단은 이거를 과학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이걸 과학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극소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데이터는 업체가 갖고 있어서 그래요. 네. 그렇죠. 업체가 갖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반대로 말하면은 이런 주장을 하는 측은 사실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이 주먹구구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장 노동자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는 있겠죠. 자기가 가장 업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론 조정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게 노조 측에서 나오는 주장 아니에요? 노조 측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찬성 측에서 나오는 주장입니까? 그러니까 뭘 찬성이요? 아, 그러니까 이 새벽 배송을 찬성하는 측에서 나오는 주장인데 그걸 주장하는 논리를 말하는 사람이 노동자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 실체가 거예요? 없어요. 제가 지금 쭉 찾아보니까 아, 이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뭐가 실체가 없냐면은 그럼 좀 불안하지. 이 프레시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빼면은 2시간 만에 충분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 네. 주장의 실체가 불분명해요 지금은. 일단 근거들이 좀 미약해요. 미비하네요. 미약해요. 미약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일단은 직관적으로는 무리라고 다가온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쟁점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쟁점 선택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지금 난리던데. 이게 난립니다. 네. 어떻게 부닥치냐면은 야간 배송은 택배 기사님들이 그거 선택한 건데 뭐가 문제냐라는 네. 문제랑 그 새벽 배송은 아니 또 반대쪽은 그 새벽 배송 그 선택을 하는 건 진짜 선택이 아니다 가짜 선택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어요. 네. 장혜영 씨 같은 경우는 후자일 것이고요. 한동훈 같은 경우는 전자일 거예요. 실제로 그 톤에서 똑같이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자 물 좀 먹고 해도 됩니까? 네, 드세요. 네네네. 그래서 이 주장을 하는 사람이 이제 한동훈뿐만 아니라 제가 찾다가 정말 놀라운 사람을 발견했지 뭐예요? 택배기사 비노조 연합이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까 우리 소장님 얘기한 것처럼 작년에 이 기구가 꾸려지면서 이게 논란이 되니까 만들어진 그 연합체인가 봐요. 근데 이 비노조 연합이 노조들을 엄청 까는 단체예요. 근데 이 비노조 연합 대표가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내가 선택하는 거다 새벽 배송. 노조들이 새벽 배송 금지 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물량 떨어지고 자기들 수입도 떨어지고 그래서 완전히 피해를 보고 있다. 노조 잘못이다. 이런 주장을 이 사람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 근데 윤석열 선택했던 사람인데 100%겠죠. 네. 지금 이 흐름을 보면 그렇습니다. 윤석열 방송 연설을 했었네요. 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택배기사 비노조 연합 대표라는 직위로 마치 택배 기사들이
새벽 배송을 나의 선택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를 노조가 못 맡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일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저쪽부터 이제 의견을 살펴볼게요. 양쪽 의견을. 그러니까 실제로 선택을 했죠. 선택을 하면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간 배송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실제로 거기서 막 주간 배송 안 돼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새벽 배송으로 하게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선택한 거죠.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일단 야간 배송이 당연히 배송 단가가 더 높습니다. 그렇죠, 힘든 일이니까. 그래서, 아니면 누가 야간 배송을 합니까? 그래서 수입 측면에서 좋고요. 그리고 또 이점이 사실 좀 더 있어요. 일단 모두 잠들 때 일을 해서 도로 사정이 좋아요. 빨리빨리 움직일 수 빵빵 있다. 뚫려요. 예. 그리고 이것도 조금 뭐랄까? 수줍은 많은 사람들한테는 메리트일 수 있는데 다 잠잘 때 일을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 많이 돌잖아요. 네. 그때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사람들이 안 마주쳐요. 아, 그 정도면 사회 아니 이거 엘리베이터에 사람 마주치기 싫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이거 아, 중요해요. 진짜? 몇 가지 면에서 지금 두 가지 면인데 첫 번째는 실제로 사람들 만나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그게 만약에 사람들도 지병처럼 그러니까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아니 뭐 사람들. 그런 뭐 전화 포비아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런 거는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전화로 배달 못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어플 막. 그런데 만약에 전화로만 시켜야 되는 세상이라면 못 시켰을까요? 시켰습니다. 이제 그걸 얘기할 거예요. 두 번째인데. 이게 말이 안 돼. 이거 엘리베이터는 너무 좀 충격적이에요. 두 번째인데. 그리고 두 번째인데 실제로 자기 동네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애 아빠인데 그러니까 급한 일이 생기면 집에 빨리 갈 수 있다? 아니요. 동네 사람들 마주치는 게 그런 거 뭐 그런 말씀 아닙니까? 네. 그냥 어린이집 같이 다니는 네. 우리 애 친구 엄마를 만난다던가. 그런 문제는 또 이해.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예요. 이런 것이 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그 교조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폄하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실존적인 얘기들을 지금 조금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제가 장혜영 씨 토론을 보면서 그게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쨌든 기사분들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거다. 이게 내가 적합해가지고 선택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한편에 이제 장혜영 씨 같은 분들이죠. 새벽 배송 금지를 찬성하는 분들은 그 선택은 진짜 선택이 아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네. 선택지가 그게 없었더라고 한다면은 네. 그거겠죠. 이건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논법으로 접근을 하는 건 맞거든요. 네. 그런 논법으로 접근하는 건 맞는데 이거는 교조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이게 단계가 사실 2단계가 있어요. 근데 1단계만 사용을 해요, 많이들. 많은 토론에서 이걸 1단계만 사용하는데 일단 1단계 논리 구조를 가져올게요. 선택이라는 것에는 진짜 선택과 가짜 선택이 존재해요. 가령 직장을 다니는데 사장이 나한테 말을 해요. 사장이랑 가다가 야, 너 선택해. 회사를 그만두던지 아니면 내 가랑이 사이를 키워. 이거 진짜 선택이에요, 가짜 선택이에요. 가짜 선택을 하겠죠. 강요된 가짜 선택이요. 둘 다 뭘 선택해도 이건 가짜예요. 이거는 자, 진짜 선택은 뭐냐면요. 내가 시간이 진짜 널널해. 오늘 날씨도 좋아. 그냥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4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12시 반이네. 지하철 딱 탔어. 지하철 문 닫히려 그래. 뛸까? 말까? 이걸 선택하는 게 진짜 선택이에요. 자유의지로 진짜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신호등이 저기 봤는데 15초 남았어. 뛸까? 말까? 이게 진짜 선택이에요. 자, 선택은 진짜 선택과 가짜 선택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이 5시까지 금지시켜야 된다라는 분들은 이 새벽 배송이 가짜 선택에 속한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가짜 선택이 실제로 맞아요. 실제로 맞는데 근데 여기서 2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2단계로. 자, 저 물 한 번만 더 먹을게요. 네. 지금 댓글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실제 좋아서 새벽 노동 반근무하는 사람 어디 있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여기 이제 가짜 선택의 근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상정을 하냐면은 뭐랄까? 아까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 회사 그만두던지 내 가랑이 사이를 키워. 의 선택이 가짜 선택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거의 등치를 시켜가지고서 새벽 배송을 하는 노동자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달리는 것처럼 묘사를 해요. 네. 당신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심야 배송은 죽음의 노동이야. 그 노동을 옹호하는 당신 나쁜 놈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란 말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러면
그러면 막상 또 노동하시는 분들 또 기분 나쁘거든요. 이건 그렇게 하면 죽으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진짜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어. 극단적으로 가면 안 돼요. 그렇게. 이게 자꾸 제가 토론을 다 살펴보면서 너무 그렇게 교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는데, 근데 실제로는요, 저는 조금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싶은 게, 사람에 따라서는요, 주간 배송에 비해서 심야 배송이 더 육체적으로 무리가 아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앞에서 이미 살폈잖아요. 상대적으로 심야 배송이 주간 배송보다 물건 양이 적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하는 시간도 더 상대적으로 짧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따져 봤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주간 배송보다는 새벽 배송이 더 육체적으로 힘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엄청난 차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요,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지금. 그러니까 쿠팡의 주간 배달과 새벽 배달 기사님들의 건강 상태를 크로스 체크해서 유의미한 건강의 차이가 있다는 데이터가 현재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죽음의 노동을 하고 있어, 이러다 다 죽어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설득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저는 이 통계를 지금 못 찾았어요. 뭘 못 찾았냐면은, 제가 아마 오늘 준비 빨리 하다가 못 찾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라면은 그러니까 장영 씨가 토론에서 그 데이터로 제시를 못 하더라고요, 통계를. 저랬으면 이 통계라도 찾아서 갔을 것 같아가지고 아까 좀 찾아봤는데 못 찾은 게 뭐냐면은, 시간이 짧아서 못 찾은 것 같은데, 근데 없겠다. 이건 어깨가 쿠팡 배달 노동자들 내에서 주간 배달조와 새벽 배달조를 놓고 어디가 사망자 수가 많은지라도 단순 데이터라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사실 그걸 못 찾았습니다. 그거를 찾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쿠팡 직원들이 정직원이 아니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 통계를 내려면은 통계를 내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쿠팡에서 그걸 할 리가 없죠. 어쨌든 그의 데이터가 없다. 그래서 교조적으로 빠지지 않고 어느 쪽으로 빠져야 되면, 두 단계라고 했죠. 선택의 단계는 첫 번째, 진짜 선택과 가짜 선택이 있다. 가짜 선택이자. 그럼 그 가짜 선택은 어떤 것 사이에서의 선택이느냐, 그 가짜 선택이 과연 어떤 가짜 선택 사이에서의 선택이냐를 또 들여다봐야 돼요. 두 번째 단계로. 여기로 많이 안 나아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나무꾼이에요. 나무로 연못에 빠뜨렸어. 연못에 빠뜨렸는데 산신령님이 나타났네. 한 손에 금도끼, 한 손에 은도끼를 들고 나타났어. 어느 것이 네 것이냐 선택해라. 가짜 선택이죠. 강요죠. 네. 근데 난 이게 좋아 싫어. 좋은 선택이죠. 너무 좋지. 너무 좋지. 둘 다 좋은 거니까. 너무 좋은 선택이야. 그러니까 가짜 선택이라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가짜 선택 내의 선택지들이 무엇인지까지를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오케이. 자, 이제 들어오면은, 그래서 새벽 배송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사실 접근해야 됩니다. 새벽 배송 그건 죽음의 노동이야, 이렇게 규정을 하기에는 좀 뭔가 근거 등이 좀 빈약하고 그 뭐랄까 사회적 합의가 넓지 않나 보네요. 너무 뭐랄까 비약해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차라리 나요. 애초에 선택지가 너무 별로 없다. 너무 별로다. 양쪽 선택지가 별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접근, 예를 들면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네. 다이어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음료수를 좀 먹으려고 해요. 난 다이어트야. 냉장고를 딱 문을 열었네. 근데 사이다랑 콜라밖에 없어. 네. 이 둘 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 몸에는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내 기호에는 콜라가 맞아가지고 콜라를 먹었다고 보자고요. 네. 이 콜라를 새벽 배송이자고 보자는 거예요. 내가 기호에 의해서 선택을 했지만 둘 다 몸에 좋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콜라가 새벽 배송이고 새벽에 일하는 게 신체에 부담을 주는 건 분명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콜라를 다이어트 콜라로 바꾸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맞는 거지. 네. 어쨌든 선택을 하더라도 몸에 좋은 것들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진짜 선택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조금 나가는 게 좀 설득력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더 맞는 접근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래서 택배노조의 주장도 0시부터 5시까지 배송 업무를 제한하자는 거지 금지하자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배송이 정말 필요할 수 있잖아요. 필수적인 곳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 새벽 배송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편하니까 편리하니까 이용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물량을 줄이되 새벽 배송이 꼭 필요한 곳에 배송이 돼야 된다면은 거기에 따르는
인정되는 이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이득이 있고 꼭 필요한 사람들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노조가 주장하는 건 이 내용이던데요. 자꾸 오해되는 게 새벽 배송 없애! 이렇게 사람들이 호도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극과 극. 그러니까 콜라 없애가 아니라 콜라를 다이어트 콜라로 바꾸자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노동권을 더 존중하고 보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자라는 논의의 시작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네. 이거를 토론들을 제가 쫙 봤잖아요. 네. 찬성하는 측도 극단으로 달리고요. 반대하는 측도 극단으로 달려야지. 서로 근데 극단으로. 왜냐하면 좀 이런 느낌은 있어요. 어쨌든 이 지금 쿠팡 배달 기사분들이 돌아가시잖아요. 과로사로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계속 연달아서 발생하면서 국민들이 받는 충격이 큰 거거든요. 지금 큰 게 있고 두 번째는 내 선택인데 왜 너네가 뭐라고 해? 이것도 너무 과도해. 그러니까 다 극단으로 토론을 치닫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그 생각을 하는 그 영역이 예를 들면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더 위주로 생각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이런 류의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내 선택이고 야간노동 내가 돈 많이 벌겠다고 여기 들어오는데 이걸 없애라는 게 말이 돼? 이런 류의 생각을 저는 아예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진짜 극단적인 주장인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럼 이 사람들은 또 어떠냐? 사람이 죽는데 말씀하시는 사람이 죽는데 그러면 여기에 죽으러 가는 거냐? 이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인 거야. 지금 그 두 부류가 만나서 토론을 하니까 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이렇게. 근데 네. 극단적으로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어디로 갈 거냐고 제가 예측을 해볼게요. 반드시 한 걸음 나갑니다. 이거. 반드시 오히려? 한 걸음 나가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뭘 구분하고 싶냐면은 애초에 주장을 했던 곳 그리고 강렬하게 반대를 했던 곳은 운동적 차원에서 극단으로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제가 지금 문제로 삼고 싶은 것은 이거를 소위 말해 또 식착층들도 반대로 달리네. 양 끝으로 달리네. 이게 좀 그게 문제구나. 양 끝으로 달리네. 이게 조금 모아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살짝. 지금 중간 지점이 살짝 없어 사실은 지금. 거기도 중간 다 지점이. 감정 상했어 지금 보니까. 지금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사실 소비자 측면 소비자의 이 불편도 최소화하면서 이 노동자분들의 어떤 이 급여 부분도 최대화로 지켜주면서 줄일 수 있는 그 중간 지점을 찾아서 가는 게 좋은데 네. 근데 갈 거라고 봐요. 네, 근데 당연히 그 과정으로 오겠죠. 늘 그렇게 왔었고. 그러니까 진짜 이 극단의 어떻게 보면 이거를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극단의 개인주의 아닙니까 이게? 내가 내 몸을 헤쳐가면서 일을 하고 싶은 이건 내 선택의 자유. 이 자유를 침해당하고 싶지 않아. 극단의 개인주의죠. 그리고 공동체의 어떤 그 서로의 생활을 더 생각하는 이 공동체주의자들 이런 지금 이 충돌 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선택에 집중을 하는 게 뭐냐면은 네. 선택을 두 단계로 나눴잖아요. 네. 죽을 자유야 살 자유야. 너 지금 죽으면 노동하고 있어. 네. 그거 그만두던가 하던가. 그렇죠. 죽을 이게 자유, 살 아니라는 자유네. 거예요. 예. 선택은 가짜 선택과 진짜 선택이 있는데 네. 가짜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선택의 구성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는 네,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설득을 하려면은 야간 노동은 줄이고 주간 노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야간 노동의 수익을 벌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이런 대화들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야간 노동이 체질에 맞고 정말 그 노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진짜 선택으로 자유의지로 난 있을 수도 있다고 진짜 생각해. 선택으로 있을 있을 수도 있다. 있을까? 본인이 그게 자유의지라고 착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있을까? 자유의지일 수 있어요. 난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네,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없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근데 그분이 자유의지가 아니라는 거를 설득하려면은 사실 인생을 다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도 깨닫게 될 텐데 어쨌든 이 주장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주장들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한동훈이랑 장혜영 씨랑 이렇게 토론하면서 서로 이제 극단적인 주장들만 하고 어떤 택배 노동자들을 위한 생산적인 얘기는 나누지 못하고 인기만 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렇죠. 좋다고 하면서 이런 토론 자주 하자고 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요. 봤어요? 토론 봤어요? 저 영상을 보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영상 본 소회 좀 한마디 마지막으로 해주십시오. 힘들었어요. 다시는 토론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 힘들었어요. 아니 뭔가 해결해 보자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어 네. 둘에게. 전 장혜영 씨가 얘기를 잘했으면은 좀 봐보려고 했는데 너무 평가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분만 상할 것 같아서 안 네. 봤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런 걸 좀 더 제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죽음의 노동이야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자유라는 이름의 착취 같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노동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권리는 모든 국민한테 다 주어져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개인이 권리를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 제도가 그걸 마련해 주기도 하고 회사 차원에서 진행해 주기도 해야 되는 거죠. 회사 입장은 노동자들을 갉아먹는 게 목적이에요. 거기서 이윤이 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자본가 이들을 그 통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규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토론이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토론 내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 5시 아무튼 촛불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